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10문제씩 끊어서 두 번째 봤고, 세 번째 시간이 돼서 121번서부터 13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보면서 다양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문제도 몇 가지가 있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번 문제를 보죠. 그래서 A가 does, B가 what, 그리고 C번이 whether, 그리고 D가 there입니다. 따라서 역시 요거는 종잡을 수가 없겠죠. 대명사 문제 같기도 하고 접속사 문제도 같기도 하니까 앞뒤 상황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The town planning board is evaluating,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가 되겠죠. 비동사 다음에 ing, 분사형의 동사고. The plans를 계획하는 중이래요. 평가하는 중이라는 거죠. For the new stadium, 새로운 스테디움을 위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to determine이 얘를 갖다가 꾸며준다는 거지. 따라서 to 부정사가 역시 부사적인 용법이 되면서 determine은 역시 동사의 성격을 띠면서 부사가 됐으니까 얘가 능동형의 폼을 가졌다는 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블랭크서부터 그 뒤를 봤더니 can be done이라는 동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사가 이러한 동사를 갖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적절한 명사절 접속사를 쓰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대명사나 또는 부사의 일환인 뭐하고 뭐, does하고 there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determine이 동사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돼서 what절도 명사절 접속사, whether도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딱 보되 성격이 차르다는 걸 바로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즉 what이라는 건 그 뒤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명사절로 쓰일 때. 그리고 whether가 역시 명사절로 쓰일 때는 항상 완전한 문장을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ther라는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간접 의문문적인 해석을 이끌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what이라는 거는 뭐 무엇이 이렇게도 되고 또는 무엇을 두 개 다 된다는 거지. 주어의 의미도 주어의 의미도 가능하고 목적어의 의미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왜? 이게 어쨌든 명사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determine이 동사가 되는데 can be done은 있는데 문장에 누가 없어? 주어가 없다는 거. 그럼 그 주어를 얘가 대신한다는 거가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었다. 따라서 정답은 what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ether절은 완전해야 되니까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at절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꼭 기억을 하세요. 명사절 what절은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하고 명사절 whether절은 완전한 문장을 수반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셔도 쉽게 여러분들이 what절과 whether절이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맞힐 때 뭐는 오답, 뭐는 정답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딱 기억해 두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잘 쓸 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또는 말할 때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what절은 다시 한번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하고 whether절은 완전한 문장을 수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After receiving the invitation from the JDC Club. 근데 ABC를 봤더니 다 명사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돼. Dr. 윌슨 씨께서는 thanked, 고마워했다는 거지. all of the member들에게 for the blank to join the club. 그러면 클럽에 조인하게 된 것은 행운에 대해서 고맙게 한다. 그것도 말이 될 것 같아. 상황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벤트에 그러한 대회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 말이 될 것 같다고. 기회에 대해서도 말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즘에 아주 근래 잘 나오는 시험 문제 하나죠. 딱 봤을 때 각각의 다른 명사가 돼서 명사를 놓고 해석을 해봤는데 다 그럴듯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앞뒤 사정을 봐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정답이 될 거라는 걸 하나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봤더니 뒤에 누가 있어? 투부정사가 있다. 즉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서 클럽에 참가할 기회에 대해서 모든 멤버들에게 고마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opportunity. 즉 이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 같지만 명사 중에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hance란 명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처럼 opportunity도 그렇고 authority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plan이라는 명사, need라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권리, right. 그리고 뭐뭐할 길, way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명사들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근래에 들어서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 형태예요. 아시겠죠? 언뜻 보기에는 명사어휘 같은데 알고 봤더니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하나를 고르라는
전형적인 문법과 어휘 문제를 섞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요거는 문법 문제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왜? 너무나도 쉬운 어휘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왔어요. 올해 물론 1월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요맘때쯤에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쫙 다른 명사가 있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다 비슷해. 그럼 앞뒤 사정을 봤는데 뒤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 요 명사가 하나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명사를 하나를 놓지 두 개를 놓지 않았어요. 물론 두 개를 놓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시험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 명사인데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thankfully 있고, close가 있고, contained가 있고, regular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형용사가 있으니까 해석 문제로 가면 되겠지. After having worked in the Nova Scotia branch for 5 years. 그러니까 5년 동안 노바 스코샤의 브랜치에서 일하고 난 직후에 미스터 핸더시께서는 요청을 했다. transfer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근이죠. to the company에, 아시겠죠? 헤드쿼터스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리퀘스트 했는데 트랜스퍼 어디로 가는 거? 회사의 본사로 to be. 그러니까 역시 문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지. blank to his hometown. 그의 홈타운과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마워지기 위해서라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포함되어지기 위해서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거. 말이 안 되겠지. 따라서 be close to가 돼서 어디에 가까운 이렇게 되겠지. 요것도 옛날에 한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요 뜻으로서 나왔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open이라는 단어는 open하고 close는 반대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open은 자동사도 돼. 타동사도 돼. 그리고 형용사도 돼요. 아시겠죠? 열린. 그렇게 되니까 we are opening, we are opened, we are open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close는 자동사하고 타동사일 때 두 개 다 되면서 닫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we are closed, we are closing 해도 문제가 없어. 그러나 we are close라고 쓰면 안 돼. 형용사의 뜻으로서는 닫다의 뜻은 없어요. 즉 close가 형용사일 땐 이처럼 가깝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깝다라 그래서 요 자리에 close를 쓰는데 closing이 맞냐 또는 close가 맞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close가 형용사일 땐 닫다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close하고 open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세요. open은 자타동사와 형용사가 돼서 다 열린, 열리다, 열린 거 뭐 다 이런 류의 다대가 되고 close는 자동사하고 타동사일 땐 닫다의 뜻이지만 형용사일 땐 가까운이라는 뜻이 닫힌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닫히는 쓸 때는 be close나 be closing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4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Due to a something에서 명사를 쓰래요. In his schedule, the director was late for the annual performance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죠. 디렉터가 늦었대요. annual performance에. 그의 스케줄 상에서의 무엇 때문에? 대립, 마찰 때문에 명사 conflict지. 좀 우리나라 말로 conflict는 대립, 마찰에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처럼 영어에서는 스케줄상의 대립이나 마찰을 a conflict in one's schedul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conflict.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니까 잘 기억하죠. 스케줄상의 마찰이나 대립이다. 그럼 conflict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During his business trip next week 하면서 ABC들을 봤더니, 선생님이 급하다 보니까 무조건 문제를 읽네요. ABC들 봤더니 exactly가 있고, regularly가 있고, timely가 있고, evenly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부사가 되니까, 요 자리는 부사를 써서 요 뒤에 있는 체킹을 꾸며줄 거라는 거지. 제임스가 will be blank checking his email from hotel. 호텔로부터 그의 이메일을 어떻게 검사,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쓰는 건데, 정확하게 검사하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될 것 같지만 정확하게 검사하다는 거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사하다예요. 아시겠죠? 절대 정확하게 딱 맞게 검사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도 안 되고 미국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검사한다는 거는 철저하게 검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 쓰려면 철저하게 검사하다의 뜻에 thoroughly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thoroughly. 그러나 이 상태로서 exactly는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다가 말이 되겠지. 정기적으로 그의 이메일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가 되는데 시기적절한이라는 뜻의 부사 timely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 시기적절하게 하니까 시기적절하게 해서 부사가 되지 않습니까? timel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말할 때 in a timely manner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서 얘가 얘를 꾸며줘서 이게 시기적절한. 그리고 때는 매너가 방법이니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쓰이니까 타임리를 갖다가 절대로 여러분들 부사로 보는 실수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시기적절한 방법.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리가 형용사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타임리를 갖다가 오답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형태예요. 아시겠죠? 부사자리인데 타임리가 언뜻 보기에는 명사에다 li를 붙여서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타임리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하게라는 단어, order라는 단어에 li가 붙은 것도 형용사로 많이 쓰여요. In an orderly fashion, in an orderly manner 이렇게 되면은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언뜻 보기에는 부사처럼 보이니까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 따라서 부사인 얘가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다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뭐 도전적인 문제라기보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죠. 블랭크가 돼 있고 not only in addition, over and over, nevertheless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but하고 also가 있어.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not only A, but also B금이 된다.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냈냐? 요게 문제라는 거지. did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부정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영어는 대부분 맨 앞자리에 잡게 되면은 그 뒤에 동사와 주어의 스위치를 그 위치를 바꿔주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원래 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원래 문장은 The monitors arrived 3 days late. They were badly damage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앞에 not이라는 부사 형태의 not only라는 상관접속사의 어미가 나가고 butters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과거 시제를 did가 받아주는 도치 형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 only하고 옛날에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그리고 seldom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또는 never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문장의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항상 이 뒤에는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근데 도치와 관련돼서는 옛날에 문법 문제가 존재할 때 다시 말해서 지금의 파트 6 이전에 구토익이라고 그러죠. 그게 2006년 5월 달부로 바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문법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틀리는 걸 골라라 할 때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런 거 딱 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틀리기 아주 딱 좋거든. 아시겠죠? 근데 새로 바뀐 문법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문법 사항을 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배제합니다. 아시겠죠? 지나치게 문법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 문제도 그의 이후로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나돈이를 빼서 이렇게 did가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이맘때쯤에서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나돈이가 튀어나가는 부정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 그 위치가 바뀌는 도치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에 따라서 도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으로 가죠. enthusiastic, enthusiastically, enthusiasm, more enthusiastically 이렇게 됐으니까 역시 같은 단어를 갖다 놓고 어형을 갖다 바꿔놨다. 앞뒤 사정을 보자.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가 있고 pp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사를 쓸래 하고 넘어가려는데 하나 더 했죠. by clinics 뒤에 누가 있어? than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than이 있다는 거는 more than에 관련된 뭐가 되는 거야? 비교급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죠. 누구나도 손쉽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내봤는데 앞뒤의 사정에 따라서 정답을 찰 때 역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비교급 같은 게 있을 때는 단순히 enthusiastic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비교급 같은 보기가 있을 때는 앞뒤 사정을 봐서 그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than이 있냐 뭐가 있냐를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시고 얘 때문에 정답은 D가 된다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요것도 많이 틀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찍다 보니까. 그래서 more than이 있다는 실수 조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8번으로 가도록 하죠. Ever since the company started offering an unconditional guarantee, 즉 unconditional guarantee라는 거는 조건이 없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의 개런티를 갖다가 제공을 시작한 이래로 해서
무엇에 대해서 무조건을 했냐? On blank of each product, the company's sales가 have increased dramatically. 컴퍼니의 판매는 극적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그러한 프로덕트의 모든 것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오를 써야 되겠지. 일단 리를이라는 거는 당연히 뒤에 오브 더 명사를 받을 수 있지만 뒤에 복수형을 못 받는 불가산만 받으니까 틀리겠죠. few는 극소수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될 건 극소수의 unconditional guarantee를 갖다 제공했는데 회사의 판매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완전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리고, every라는 것을 쓰셔서 선생님 모든 것이 되지 않냐. 참 애처롭게도 영어는 every of the라는 명은 없습니다. every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every of the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every는 얘는 품사가 형용사는 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대명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영어에서는 every of the라는 영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있어 또 each of the. 그래서 each of the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복수명사를 받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만 절대로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every of the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each of가 되니까 의뢰의 every of the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 시험 문제도 낸 거니까 절대 every of the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The company는 has high something에서 expecting이 맞겠냐, expected가 맞겠냐, expected가 맞겠냐, expectation이 맞겠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회사는 높은 무엇에 대디야. 근데 잘 봤더니 높은이 있고 has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has는 높게란 뜻의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PP가 들어가서 have 플러스 PP가 성립도 되지만은 요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서 높은 기대치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high라는 거는 부사로 쓰일 때 말 그대로 높이 자체가 높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높은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는 highly를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나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할 때는 highly를 쓰는 거지 high expected라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PP는 안 되고 명사인 D를 써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뒤에 있는 대사를 한번 볼까? The candidate it is recruiting will have good communication skills and extensive knowledge of their fields.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대절은 뭡니까? 그게 바로 동격절의 대절이라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이 명사에 따라서 요 뒤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어. 근데 어떠한 기대치야? candidates. 그들이 뽑고 있는 candidates가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들의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자세히 풀어서 써준 대절을 동격절의 대절이 되는 겁니다. 절대 목적어가 되는 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동격절의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명사와 똑같은 동격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명사절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대절을 명사절, 대절, 명사절 또는 목적어로 보기 쉽거나 주어로 보는 대절로 보기 쉬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의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내용에 같다는 동격절의 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높은 기대치들을 갖고 있어. 어떠한 기대치냐면은 그들이 뽑는 캔디데이츠가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광범위한 그들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기대치를 갖고 있다.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D로 보셔야지 절대 B로 보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All in place are 하면서 돼 있는데 when이 맞냐, while이 맞냐, during이 맞냐, for가 맞냐 이렇게 돼 있어요. All in place are always encouraged to wear their identification badge. 즉 그들의 신분 배지를 갖다가 착용할 것을 항상 권고 아니면 독려되어진대. blank on dut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 on duty가 근무 중이니까 근무 중인 동안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말로 뭘 생각했어? 동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during 쓸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 왜? during도 전치사고 for도 전치사인데 during과 for가 전치사라는 건 뒤에 명사를 갖는 거지 전치사구를 목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뒤에 명사가 왔다면 좋은데 여기서처럼 on duty, 근무 중이라는 뜻의 뭐가 있어? 전치사구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따라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접속사를 쓴다. 그럼 왜 접속사가 될까? 순간적으로 머리를 떠올리지. 앞에 있는 주어하고 접속사가 있는 절 안에 주어하고 동사가 주어가 같으면 생략할 수 있고 게다가 그 동사가 비동사라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분사구문의 원리를 떠올리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 분명히 while 앞에 있는 예를 받아서 they are on duty 이렇게 됐겠지. 근데 분사구문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누굴 죽여야 돼?
while도 죽이고 day도 죽이고 are도 죽여서 요것만 써도 되는데 while을 죽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 뒤에 있는 말과 앞에 있는 말의 뜻에 명확하게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갖다가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생략을 시켜버렸더니 뜻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따른 분사구문을 쓸 때는 그 접속사를 다시 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누굴 살려야 돼? while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지워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단어가 떠오르는 거지. 머릿속에서 근무 중이다. while on dut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도 우리는 뭘로 봐야 돼? while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근무 중인 동안 항상 배지를 착용할 것이 권고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when을 쓰게 되면은 네가 근무할 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근무 중인 동안이라고 말을 하지 근무할 때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be on duty가 근무 중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while가 어울리지 when보다는 while이 더 낫다. 어법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on duty, while on vacation 이런 것들은 외우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사구문도 알아두시고 전치사구가 뒤에 있을 때는 접속사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명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갖다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반대로 생각해야 돼.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 쓸래? 전치사구 있으면 되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10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분사구문도 있었고 명사들 문제도 있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제 거를 갖다 보시고 집에서 나름대로의 문법책을 보시면서 문법 정리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